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백원기입니다.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선투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상승했고요.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의 수장인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이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스닥 일부 종목에는 거품이 끼었지만 시장 전체는 과열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계 최대 사모펀드 회장이 앞으로 공항과 호텔에 사람이 가득 차는 때가 반드시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이 되면 2019년인 작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코로나로 한국은 좋은 기회를 잡았고 미래도 매우 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꿈꾸고 실행을 해야지 성공을 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미국의 사무실 경기도 결국은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차기 대통령 취임식은 1월 20일인데요. 앞으로 3개월이 약간 더 남았죠. 이때는 코로나 백신이 생산 단계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완전한 경제 회복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2024년도에는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FED는 물가 상승을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세계는 고인플레이션 시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풀린 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그리고 물류, 생명과학, 건강, 제약 이쪽을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분은 한국 시장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많은 나라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은 마이너스 1%로 놀랍도록 좋은 성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투자자는 항상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신문을 보아야 되겠죠. 뉴스와 달리 신문은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에는 남다른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남과 달리 생각을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실행을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트럼프 수세에 몰렸다. 예, 경합주에서도 밀리고, 예, 지금 뭐 트럼프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저는 트럼프가 이길 확률을 한 90% 정도로 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8개월 만에 1140원에 진입했다는 기사입니다. 지금 원화의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 복귀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LG화학이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배터리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지만 석유화학에서 굉장히 높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주목할 점은 영업이익이 3배 정도가 났습니다. 작년 3분기에 3,487억 원이었던 것이 올해 3분기는 9,021억 원의 그 영업 실적이 났던 것이죠.
네, 굉장히 높은 상승률로 보여집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이 그 2조 원의 수주 잭팟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LNG선 6척을 수주 받았다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주가 계속 늘고 있고요. 네, 이것이 거제도에는 좋은 소식으로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 6만 원의 굴욕을 벗어날 세 가지 이유. 네, 스마트폰 가전 부분 호조, 반도체 의존 이익 구조 변화, 디램이 바닥을 찍고 가격이 내년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누가 되더라도 긍정적이다. 이제 그런 기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끊임없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쉬지 않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화웨이가 침몰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삼성전자에 유리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삼성전자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현대차 20만 원 도전, 전기차 유럽 판매가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선투현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현대차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봤었는데요. 7년 뒤에 전기차 시장은 3천만 대로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현대차와 그 현대차의 전기차와 수소차가 많은 시장 확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반갑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행, 항공, 호텔, 편의점 주식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권사들이 추천한 해외 주식 6개월 성적표를 보니 아마존, 퀄컴, 징둥닷컴 등이 60% 넘는 수익률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주식의 바닥은 3월 19일 코스피 1457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4월 6일도 코스피가 높은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1791이었죠. 네. 뭐 코스피뿐만 아니라 뭐 중국 주식이라든지 미국 주식도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4월에 추천한 그런 종목들은 전체적인 주가가 낮았을 때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60% 넘는 수익률이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주식들이 다 이 정도 상승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식 투자에서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때는 비관론이 팽배하고 어떤 공황의 상황일 때가 그 가장 투자에 적합한 시기고요. 또 실제로 거기에 내 돈을 투자를 하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50층 공공재건축 가능한 4종 지역이 생긴다. 네, 용적률 500%의 새 용도 지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준주거 지역에서 용적률 500% 지역을 만든다고 합니다. 보통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중간 지점에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그동안 그 선투현 뉴스 브리핑에서 서울도 50층 고층 개발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을 했죠. 네, 결국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준주거 지역의 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 주변, 대로 주변 땅의 가치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서울은 일단 빈 땅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공급이 굉장히 필요한데 고층 개발만이 유일한 공급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자, 노도강 중형 아파트도 속속 10억 클럽에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노도강이 저가 지역이었고 소형보다 대형이 평당가가 더 낮은 상태죠. 그래서 지금은 저가의 부동산이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8억 4,437만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듯이
네,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올해 들어서 5.5%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연말까지 가면 한 8% 상승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집값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하락론자분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보고 있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의 증가라든지 수요 공급적인 측면을 전혀 보고 있지 못합니다. 자, 여기 표를 보면은 4년간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 영등포, 광진구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 많이 오른 곳은 강북구, 은평구, 그리고 1년간 하락한 곳은 강남구, 용산구입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지금 고가 지역, 비싼 지역은 조금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그동안 저가였던 지역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강남은 상승력이 크지 않다고 늘 말씀드렸었고, 서울 외곽과 경기도의 상승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제 주장이 지금 여기 신문기사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자, 올해 최고가 거래 터졌다. 한남 더힐 77억 5천만 원의 아파트가 팔렸다고 하네요. 전용 243제곱미터니까 거의 뭐 100평에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계산해 보면은 뭐 평당 8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평당 8천이면은 이제 강남이나 그런 뭐 용산에서 뭐 흔히 볼 수 있는 뭐 그런 평당가죠. 네. 성동구에도 뭐 평당 8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또 대형 아파트들을 보면 앞으로 한남동이 한국의 최고의 부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매일경제신문을 보겠습니다. 북한이 한밤중에 네, 그 ICBM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만일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은 중국과 북한은 더 코너에 몰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수혁 주미대사께서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다고 향후 70년 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계속 그 미국하고 거리를 두게 된다고 하면은 그 한국에 대한 어, 보안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국계 자본이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또 미국이 어떤 보복 조치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한국의 은행들이 또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가 있고 한국이 순식간에 IMF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시진핑이 화웨이의 심장부인 선전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선전은 중국의 실리콘밸리죠. 네, 화웨이, 텐센트 등의 그런 4차 산업 기업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앞으로 시진핑과 트럼프는 더 강대강으로 좀 치닫을 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AI 반도체 육성 미래 먹거리로 키운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점유율 20% 목표로 해서 정부가 경기도 용인과 평택에 인공지능 반도체 밸리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굉장히 환영할 만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평택과 용인에 AI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구성역에 있는 용인 플랫폼 시티가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외국인이 끌고 연기금이 밀고, 그래서 외국인이 이번 달에 1조 원대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들은 연말 대주주 매물 부담 때문에 1.5조 원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도강, 금강구, 그동안 집값이 많이 안 올랐던 그런 지역들이죠. 그런 지역들의 상승률이 높았다. 네. 최근 1년간 뭐 15% 상승, 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2021년도, 2023년도 뭐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29대 1로 작년 2배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청약 경쟁률은 올라가고 당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위례에 공공분양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하남 평당 2천만 원이다. 그래서 뭐 공공기관인 LH가 땅 장사를 하느냐 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LH가 네, 땅 장사하는 거 맞습니다. 굉장히 땅을 싸게 수용을 해서 지금 비싸게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파는 형국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 저항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상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보상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사업성이 하락하게 되면은 사업 진행의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3기 신도시의 입주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서울의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매일 학교를 간다고 하네요. 네, 점점 코로나를 극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한 그런 제한들이 모두 사라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인데요. 블랙핑크가 정규 1집 빌보드 200에서 2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걸그룹 중에 최고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문화 강국의 제품은 고부가가치의 상품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엔터테인먼트는 대표적인 4차 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10월 13일 선투현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투자에 잘 활용하시고 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